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두 번째 테마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이제 과세 대상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세목별로도 과세 대상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과세 대상을 한번 비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뭐 교환 내용 다 있으니까요. 교환 보시면서 참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뭐 취득세 과세 대상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 나올 수 없는 거는 뭐냐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뭐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 번도 뭐 나온 적도 없고요. 그래서 등록과 면허 대상이 된다. 뭐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 자료에도 등록면허세 대상을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죠. 그럼 주로 이제 우리가 과세 대상 문제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낸다면 이렇게 취득세 과세 대상과 10가지가 있죠. 이 10가지 대상과 양도세 대상을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대상이 5가지가 있고 종부세가 2가지가 있는데 역시 이 대상도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하고 양도세 비교하시고 재산세랑 종부세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대상 10가지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고했어요. 자, 교환을 보지 마시고 절 보세요. 절 보시고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환 보시면 되죠. 일단은 10가지가 뭐 있었죠? 그렇습니다.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차량, 동산물이 있죠. 준부동산,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그 다음에 기계장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 차선, 항기,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광어권, 어권, 회원권, 또 뭐도 있을까요? 임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건, 차선, 항기, 광어의 임목. 자, 광어를 뭘 깔고 먹어야 된다? 나무를 깔고 먹어야 된다. 10가지 꼭 정리해 두시고, 특히 제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무슨 권리를 언급할 때는 광어회밖에 없다라는 사실. 광어회밖에 없다. 그래서 광어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광어권, 어권, 회원권. 특히 이제 용익물권,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런 용익물권은 취득세 대상에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용익물권은 취득세 대상에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요거는 양도세상에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저기 중에서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는 우리가 원가 부담의 문제를 줄여주기 위해서 원시 취득시에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의. 차량은 우리가 뭡니까? 원동기를 장착하면 다 차량이고, 선박법에 관계없이 선박 기능하면 선박이고, 유인항공기만 되고, 기계. 자, 기계 장비는 광업용, 화물 하용용, 그 다음에 건설 공사용 3가지 장비만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회에는 이번에 개정사항이 있었죠. 회에는 골, 콘, 종, 승, 요. 골콘, 종승요. 골이 뭐예요? 골프회원권, 콘이 콘도회원권, 종이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승이 승마용권, 요가 뭐예요? 요트 회원권. 그래서 골콘, 종승, 요. 이렇게 암기를 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요트 회원권이 이번에 추가로 2014년도에 개정돼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목에는 이제 우리가 과수, 중목, 임목이 있죠. 그렇죠? 네. 과수, 중목. 여기는 이제 과수, 중목, 임목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이제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재산세는 5가지가 있죠.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가 이 중에서 차량 빠지고, 차량은 이제 자동차세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아니다. 선박과 항공기가 있다. 그렇죠?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이제 또 하나가 분리가 되죠. 주택. 그렇죠. 주택으로 또 분류가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 토지, 건축물, 요 주택, 요 3가지가 과세 대상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일정 요건의 토지와 그 다음에가 주택만 들어간다. 건축물 안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재산세 대상에는 토지와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있고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선박하고 항공기가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항공기가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이거 판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썼는데요. 다만 이제 토지를 더 세분화하면은 토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배웠었죠. 세 가지 기억나세요? 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토지는 분리과세 토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가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있었고요.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가 별도 합산과세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럼 이 중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럼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합은 된다. 별도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분리과세는 뭐 공장 용지라든가 농지라든가 일정 기준 면적이 있는 토지들은 분리과세. 근데 종부세 대상 안 된다. 그다음에 종합합산은 나대지나 잡종지나 무허가 토지라든가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말했었죠. 별도합산은 영업용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된다는 거. 그래서 토지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기본 심화에서도 자세히 언급했으니까 분리과세 토지,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는 꼭 다시 한번 기본서를 통해서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거의 뭐 매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꼭 정리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과 건축물. 우리 재산세에서는 주택과 건축물을 나눈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택도 엄연히 건축물 범위에 들어가지만 이렇게 나눈 이유는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럼 과세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가 이렇게 통합해서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건축물은 건물 따로 건물분 재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지가 있다면 이 대지분 재산세가 있다. 이렇게 썼어요. 대지분 재산세가 따로 있다. 그렇죠. 건물은 건물대로 과세를 하고 대지는 대지로 과세한다. 각각 과세가 되는 거죠. 나눠질 수밖에 없다더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과 건축물을 나눴다. 그러면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건물은 아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건물에 딸린 대지는 우리가 별도 합산 토지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선박은 재산세는 나오지만 종부세 대상은 되지 않고 항공기도 종부세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그 다음에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 중에서도 다 되는 건 아니고 사업 목적으로 활용되는 주택들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았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임대사업하는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렇죠?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미분양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주택이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상이 될 수가 없다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대상 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양도세 대상은 취득세 대상과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대상은 큰 테마의 흐름이 우리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부동산과 권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주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가 기타 자산. 그 세 가지 분류가 나눠져 있다.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중요했던 건 뭐냐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였었어요. 그럼 이 중에서 특히 용익물권, 자, 지상권 양도할 수 있지요. 그다음에 전세권 양도할 수 있지요. 그렇죠?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권은 단독으로 양도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단독 양도 불가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단독 양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세법도 없다. 그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우리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근데 채권인데 여기다가 등기라는 의사표시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 물권화된다. 물권화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물권으로 동질화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권처럼 양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를 요한다. 그러니까 등기란 말이 빠지면 틀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점이 강조가 됐었어요. 기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 분양권 등등등이 있다.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 뭐 그렇게 주식 가지고 시험에 낼 건 없지만 주식은 상장 주식이 있는데 요거는
대주주만 과세를 하고 있다. 누구만 과세하고 있다? 대주주만 과세를 하고 있다. 소액주주는 아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요 종류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기타 자산은 종류를 외워둬야 된다. 그러면 기타 자산 종류는 뭐가 있다? 여기에는 특회영 있죠. 특회가 영 맛있다. 특회 영 맛있다. 그렇죠? 특이 뭐죠? 특정 주식. 특정 주식은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법인의 주식이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종류가 우리가 50, 50, 50, 그 다음에 81, 1,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 비율이 50% 이상이고 주식의 소유 비율이 50% 이상이고 양도 비율이 50% 이상, 그다음 부동산 등의 소유 비율이 80% 이상이고 단 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가 한 주라도 팔면 우리가 양도세 부담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참고로 봐두시고요. 그다음 회는 회원권, 영은 영업권. 이때 영업권 중요했었죠. 영업권은 권리금적 개념으로서 이 영업권은 단독으로 양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양도했을 때는 단독으로 영업권을 우발적으로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함께 양도했을 때는 이거는 양도소득이 된다. 양도소득이 된다. 이런 얘기 됐어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양도세 규정이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죠.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취득세는 우리가 10가지가 있죠. 토건 차선한기, 그 다음에 광어의 임목, 그렇죠? 종류, 특히 요 투영권이 개정돼서 들어왔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골콘, 종승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용익물권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상권, 전세권 없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면허를 받는 대상이 된다. 참고하시고요. 재산세는 모든 토지, 자 분리과세 토지,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다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를 안 간다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토건, 주선항 5가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그러면 주택 들어가죠. 다만 주택 중에서도 임대, 미분양, 가정어린이 사업 목적 활용하는 주택은 아니다. 그 다음에가 거기 보시면은 가로에 별장 포함입니까? 제입니까? 별장 제외. 자, 주의할 게 있어요. 주택 중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주택군에 보면은 별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이 있죠. 결론이 뭐냐?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안 되지만 고급 주택은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토지는 종합, 별도, 자 분리과세 토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도세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별표치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양도할 수 있죠. 전세권 양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역권은 아니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이제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들어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는 특회영이 있습니다. 특회영 맛있다. 특정 주식, 회원권, 영업권. 네. 근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세 대상이 되지만 단독 양도일 때는 기타 소득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 중에 주식 포함이다. 주식 포함. 여기는 이제 주주회원권이라고 들어갑니다. 주주회원권은 우리가 당신이 우리 주주만 내주신다면 회원권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주회원권이죠. 네. 그다음에 특정 법인의 주식은 50, 50, 50. 그다음에 특수업종 영위 법인의 주식은 81, 1. 보다 그렇게 메모해 주시죠. 50은 이제 부동산 소유 비율, 그다음에 50은 주식 소유 비율, 그다음에 50은 양도 비율. 여기도 부동산 소유 비율 80%, 주식 한 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에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자, 여기에는 원동기를 장착한 차량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상권, 용익물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프장 들어가겠죠. 광어권, 광어에 들어가죠. 광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가 요토연권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문제. 이번에는 이제 양도세 대상을 물어본 거죠.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열거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자, 기억. 무허가 건물 양도할 수 있나요? 무허가 건물 양도할 수 있나요? 네, 무허가 건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업권 양도할 수 있나요? 어업권 양도 못 하는 거죠. 전세권 양도할 수 있나요? 예,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양도할 수 있나요? 네. 그다음에 강원권 못 하죠. 그다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네, 이거 양도할 수 있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도미니엄 회원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지 양도할 수 있고 지역권 단독으로 양도할 수 있나요? 지역권 단독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당첨권 양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무허 건물, 그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그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콘도 회원권 등등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취득세 대상과 양도세 대상을 묶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기업, 디귿 전세권, 리을의 지상권, 비읍의 영업권, 시옷의 콘도 영업권, 이응의 토지, 치읓의 아파트 당첨권. 그렇죠? 자, 물어보는 포인트 물어본다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세 번째, 다음은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에 대한 맞는 것은 자, 과세 대상끼리 다 섞어서 물어본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취득세 대상과 재산세 대상을 일치한다. 일치합니까? 얘는 10가지고 재산세는 5가지죠. 당연히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도 많죠. 그렇죠? X. 그다음에 재산세 대상과 종부세 대상 일치합니까? 자, 토건 주선항 중에서 일정 요건의 토지와 주택만 들어가지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 그렇죠? 자, 일치하지 않습니다. 3번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양도세 대상이죠.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 전세권 양도할 수 있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대상은 아니고요. 4번 취득세 대상과 양도세 대상은 일치한다.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지상권, 전세권 등은 용익물권은 취득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일치하지 않죠. 5번 광어권, 어업권, 회원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아니죠.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광어회가 되지만 이 중에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회원권. 광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원권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맞는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한번 비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냐면요. 또 이제 우리가 되는 것 중에 양도 및 취득 시기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양도 및 취득 시기. 그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 시기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세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좀 비교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 문제는 딱 두 군데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취득세하고 양도세. 그럼 취득세에서는 뭐냐면 자,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된다. 만약에 6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 따라서 물지 않기 위해서는 취득 날짜를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원시 취득 시기, 그 다음에 승계 취득 시기, 그 다음에 간주 취득 시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죠. 자, 양도세에서는 취득 날짜도 알아야 되고 양도 날짜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양도 날짜와 취득 날짜를 따져서 이 기간을 가지고 우리는 비과세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율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장기 보유 투명제 이런 공제 규정을 판단할 수도 있다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양도 날짜와 취득 날짜를 구분해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이게 바로 뭐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단은 차이가 쟁점이 되는 게 이겁니다. 여기는 유상으로 취득했고 유상으로 매매했을 때
그게 이제 제일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여기는 이제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고 여기는 매수인.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매수인은 우리가 당연히 매수자니까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매도자는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매수인은 취득세 신고를 하면은 취득세 신고를 어떻게 됩니까? 취득한 날부터 60일까지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유상취득, 그렇죠? 그럼 유상취득에서는 두 가지죠. 얘는 둘로 쪼갰었죠. 객관적 사실에 따라 취득했을 때는 객관적인 사실상 잔금 날짜가 확인되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 날짜로 간다. 하지만 주관적인 거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주관적인 거래니까 이거는 계약서에 준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 날짜를 우리가 취득 날짜로 한다. 이렇게 썼죠. 그러면 이때 다만 계약상 잔금 날짜가 명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계약일 플러스 60일을 취득 날짜로 한다라고 있었습니다. 계약일 플러스 60일을 취득 날짜로 한다. 그러면 사실상 잔금 날짜로 가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국가, 그 다음에 수입, 그 다음에 공매, 법인장부, 법원의 판결문. 그래서 국수공법판 이렇게 됐습니다.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판결문. 그렇죠? 꼭 암기사항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취득세는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구분했었어요. 그렇죠? 유상거래가 됐을 때. 근데 양도세는 어떻게 됐냐? 양도세는 이런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양도세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해서 양도 차익을 가지고 이런 걸 따질 때는 이런 거 안 따지겠다.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양도자 신고할 때는 양도세 신고할 때는 그냥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기 떨어지면 무조건 잔금 날짜가 우선이다. 자, 이 논리는 비슷해요. 얘랑. 다만 차이가 뭐냐면 얘는 잔금 날짜를 뭐 저렇게 복잡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실상 대금 청산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 기준으로 따져요. 그러면 대금을 청산했다는 건 뭐냐? 대금 청산. 자, 우리 민법 용어죠. 대금을 치렀다. 대금을 정리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짜 다른 말처럼 하면 얘는 그냥 무조건 사실상 잔금 날짜를 우선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근데 만약에 잔금 전에 먼저 등기가 왔다면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뭐 등기 날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잔금 날짜 지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역시 등기 날짜.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여기서는 포인트 문장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매매는 그렇습니다.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간다. 그렇죠? 하지만 양도세는 그런 부분이 그다음에 좀 이따 보고요. 그러나 이것이 불명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계약일 플러스 60일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등기 등록이 빠르면 당연히 빠른 날짜니까 등기 등록이. 그다음에 국수공법 판일세는 뭘로 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오른쪽 양도세는 그런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사실상 대금 청산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계약상 잔금 날짜와 사실상 잔금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뭘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잔금 날짜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분명했을 때 이 날짜를 모른다면 남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 접수일. 그다음에 등기 등록이 빠르면 등기 접수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수공법한 거래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가 징역. 징역. 취득세, 무상취득도 좀 차이가 있네요. 취득세는 무상취득일 때 징여나 기부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일로 갑니다. 다만 서면 계약이 없으면 계약 날짜가 없으니까 등기일로 간다. 하지만 양도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르게 돼 있죠. 징여재산 취득일. 자, 징여도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유상승계도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징여재산 취득은 언제냐면요. 동산일 때는 우리가 이전됐을 때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 등록이 됐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날짜를 징여재산 취득일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좀 다르죠? 상속은 똑같죠. 상속 개시일 똑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취득세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취득하는 것을 연부 취득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양도세에서는 그런 말 쓰지 않고 장기 할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연부 취득은 2년 이상일 때는 매회 연부금 지급을.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만약에 4년 연부로
토지를 갖다가 4억 원에 취득하였다. 그러면은 취득 시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4개로 쪼개자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그렇죠? 그럼 사전연부로 쪼개면은 취득세 신고 몇 번 하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하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장기 할부 조건이 됐을 때 1년 이상. 자, 얘는 소유권 등기 접수일이 언젠가, 인도일이 언젠가, 사용수익이 언젠가. 그래서 등인사 중에 무슨 날? 빠른 날을 우리가 시기로 한다. 등인사 중에 무슨 날? 빠른 날을 시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등으로 인사할 수 있나? 인사할 수 있습니다.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금청산일이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거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입니다. 원칙적인 건축일 때는 사용승인서 교부를 한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번에 양도세도 개정이 되면서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시 취득이 됐을 때는 이렇게 했었죠. 공법상 기준일이 있고 등기법이 있으면 공법이 우선이다, 등기법이 우선이다. 공법이 우선이다. 그럼 여기 보시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근데 교부가 떨어지기 전에 이것이 뭐 경미한 건축물에 하자가 생긴다면 가사용 승인을 내주죠. 즉 임시사용 승인이 되는 거고, 근데 임시사용보다 먼저 썼다면 사실상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네. 근데 양도세도 올해 개정이 돼서 양도세는 얼마 전까지는 해도 사용검사 필증 교부 작년에는, 근데 이것이 개정이 돼서 사용 승인서 교부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썼다면 사실상 사용일이고 가사용 승인을 받다면 임시사용 승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보시면 기타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서 자, 우리 양도세 규정인데요. 양도세에서 미완성 건축물은 자, 아직 잔금은 다 넘어갔지만 준공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목조물이 완성된 날이다. 그다음에 환지처분. 자, 우리 양도세 규정에 보면 이제 우리가 환지처분이라는 규정이 있죠. 환지처분. 그럼 환지처분은 권리 면적 변동 없이 환지처분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권리 면적이 바뀌는 자, 이런 환지, 가만지죠. 요 환지 무슨 환지? 증환지인가요? 자, 그래서 가만지도 있고 증환지도 있다. 그러면 가만지와 증환지가 있다면 이때는 그 권리 면적이 바뀐 것만큼 환지처분 공고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승계 효력 시기는 공고일이다.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된다.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된다. 그래서 이 길이 우리 날짜가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감된 것만큼 양도된 거고 증된 것만큼 취득이 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지처분이 이렇게 됐다면 이건 양도도 아니고 취득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환지받은 걸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환지받은 걸 팔았다면 대금 청산일이 있고, 그다음에 취득 날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요 날짜, 취득 날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받기 전 취득 날짜로 가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구환지 면적에 그 권리인 취득 날짜를 알 수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숨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날짜로 가자. 그러면 환지 받기 전 취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부받은 토지 면적과 환지에 의한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이 바뀌었을 때는 환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로 한다? 다음 날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효취득은 점유개시가 먼저입니까? 등기 먼저입니까? 점유개시가 먼저고, 취득시기 의제. 자, 토지, 건물, 권리, 기타 자산은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의제 취득 시점을 언제로 한다? 85년 1월 1일로 한다. 그다음에 주식은 85년 거는 86년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토지, 건물 요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씁니까? 수용 보상을 받는데 너무나 오래전에 취득한 자산이다 보니까 요 매도 가격과 이 매수 가격 차이가 너무 크더라. 1980년도에 취득해서 2014년도에 수용 보상이 되면 액면가 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 따라서 원 취득 시기를 무시하고 새로운 취득 시기를 정하자. 그러면 그 새로운 취득 시기를 1985년도 1월 1일 날로 가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취득 시기로 본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취득세 납세무가 성립되는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을 취득날짜로 본다. 자, 등기 등록일인가요? 아니죠. 개인 간의 분명히 거래라고 했죠. 개인 간의 거래는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간다. 이렇게 했죠.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일이다. 아니죠. 등기 등록하기 전에
우리가 징역 같은 경우는 계약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계약일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아니면 상속받았으면 상속 개시 되죠. 3번입니다.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공동주택은 환지처분 공고하겠죠. 그러면 승계 시점은 공고일이다, 다음 날이다. 그렇죠? 다음 날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날. 그다음에 4번 연부 취득일 때는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이 출시다. 아니죠. 계약서상이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렇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 되죠. 네. 그다음에 5번 화해조서 및 포기각서 등에 의해 출시가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이다. 아니요. 사실상이 아니라 계약상 잔금 지급이죠. 왜? 우리가 화해조서 등은 뭐예요? 법원의 판결문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판결문에는 화해조서 등은 제외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없으면 뭘로 가는 겁니까? 계약상 잔금 날짜죠. 자, 정답은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양도세 문제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1번 법원의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 자, 무효 판결 매매가 됐는데 무효가 됐대요. 그럼 다시 환원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양도소득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매각을 했다. 그럼 취득 시점은 뭐 된다? 당초 취득일. 그렇죠? 당초 취득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 등기 접수일. 등기 접수가 아니라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상속 개시가 먼저 와야죠. 개시일. 그다음에 민법 규정에 따라 20년간의 점유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도 아니죠. 등기 접수가 먼저입니까? 점유 개시가 먼저입니까? 점유 개시가 먼저죠. 그렇죠? 4번 대금을 어음으로 받을 때는 어음 받은 날이 아니라 어음 준 날이 아니라 실제 어음이 결제된 날이다. 예, 결제된 날이다. 네. 4번이 맞는 얘기고요. 5번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그 대금 청산 날짜를 몰라요.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등기, 등록, 접수일밖에 없죠.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계약상 잔금 약정 모르니까 그렇죠? 잔금하고 등기면 이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등기, 등록, 접수일이 된다. 그래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명의개서일이 되죠. 명의개서일. 주주의 이름 바뀌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하죠. 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양도 및 취식까지 해서 한번 또 역시 비교정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이렇게 꼭 비교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따로따로 공부를 했었죠. 크게 차이가 나는 거. 어쨌든 취득세에서 유상취득은 객관적일 때는 국수공법 받을 때는 사실상 잔금날짜고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날짜고 몰랐을 때는 계약일 플러스 60이다. 하지만 양도세는 그런 부분이 없다. 무조건 취득과 양도, 매수 매도했을 때 날짜를 사실상 대금 청산으로 원칙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다음에 징여 같은 경우 징여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는 계약일, 양도세는 징여재산 취득일, 그렇죠? 상속은 똑같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가 우리가 양도세에서는 취득 날짜 너무나 오래가 되면 85년 1월 1일로 취득 시기로 의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것을 연부 취득. 그러니까 각각의 연부금 지급이 되지만 양도세는 뭐가 된다? 등인사 중에 빠른 날이 된다. 그렇죠? 네, 장기할부 조건일 때는 그런 점이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시기에 대한 비교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